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최면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임희옥입니다. 여러분, 최면에 관심 엄청 많으시죠? 최면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사람들에게 제가 최면 전문가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 막 뉘어놓고 막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레드선 하고 뭐 이렇게 막 들고 있고, 예, 불 켜놓고 촛불 막 켜놓나요? 이래요. 여러분, 최면에 관심은 사실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각자 해석하고 알게 되다 보니까 최면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심리 전문 상담사인데, 처음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이쪽을 방향을 튼 거는 최면이었어요. 처음에 최면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고요. 이거다! 예, 유력하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최면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학과를 뒤지니까 당시에는 십몇 년 전에는 최면학과가 없었어요. 최근에는 한 군데 생겼어요. 그런데 외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그런다 외국 갈 수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심리상담학과를 인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심리상담을 하면 또 심리상담 전문가니까 상담을 무척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학과에 열심히 파고들어서 했는데, 자, 최면을 제가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최면을 할 줄 아는데 최면은 잠깐 내려놓고 상담의 베이스를 굉장히 깊이 팠어요. 그래서 학사, 석사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면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더 무한대라는 걸 알게 됐죠. 상담학과에서 기법이 아시죠? 정말 많다는 거. 그런데 상담학과 이후에 최면의 기법을 활용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더라고요. 그러면은 최면이 이렇게 좋은데 상담 심리도 너무 좋은데 그럼 이거를 믹스해서 쓰면 어떨까? 근데 믹스해서 쓰려고 하니까 난이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존에 있는 기법도 아니고 최면하시는 분들은 최면 쪽으로만 굉장히 파고들다 보니 최면에 관련된 거, 그래서 앞에 면담 과정도 최면을 향하는 면담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최면으로 돌입하게 되죠. 그런데 심리상담학과는 기법이 상담 베이스를 깔고 거기에 필요할 때 필요한 조건들로 알맞춤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만 갖고 또 얘기하면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저는 융합적이고 복합이 아닌 융합적인 믹스된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면 심리 상담이라는 새로운, 어쩌면 기존에 있었는데 정립되어 있지도 않고, 물론 현재도 100% 정립은 아니죠. 다만 최면 심리 상담이라는 어떤 학문적 입장에 제가 접근을 하는 어떤 사명감으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면 심리 상담은요, 상담을 베이스로 깔면서 최면을 할 건데, 여기 이 강의에서는 아무래도 최면이 주인공이니까 상담 쪽의 베이스를 살짝 깔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심리상담 전문가이신 분도 지금 접근하고 계시고 또 최면 쪽으로도 관심 있는 분이 있겠지만, 상담 과정에서 까다롭고 면담에서 이미 라포가 형성이 안 된다던가 어려움이 있거나 최면만 했더니 이후에 추후 상담에 관련한 문제에 봉착했더라.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나는 뭐로 시작하든지 시작을 해서 결국은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도 해보고 싶다. 이래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최면만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사람들하고 모임을 한다던가 관계를 형성할 때, 가족하고 좀 트러블이 생길 때, 또 외부인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길 때 나는 나를 이완해서 좀 풀고 싶다. 네,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습니다. 가르쳐주면요, 본인이 알아서 활용하면 돼요. 다만 최면 전문 상담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2급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최면의 맥락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1급은 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아예 써먹는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몇 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최면 안건 한 11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최면이라는 이 한 단어가 저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준 힘이고 원동력이었습니다. 상담은 얼마 정도 했냐고요? 상담도 함께 동시에 한 11년 했죠. 그런데 상담 쪽으로 사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배웠던 게 상담을 몇 번 정도 했느냐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 했으면 전문가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나이가 조금 있는데 그럼 내가 3시간이 아니라 그럼 한 10시간씩 하면 그럼 한 3년이면 될까? 자, 시작은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했는데요. 상담 쪽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4-5개 기관을 뛰면서 거의 이 지방 쪽에는 웬만한 데는 다 가본, 알고 있는 그 정도까지 가면서 김밥 사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김밥을 언제 사 먹어요? 물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미쳐서, 사람이 미쳐서 미치면 하늘에 미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정말 미쳐서 상담에 최면에 푹 빠져서 11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은 웬만한 기관에 최면 관련한 강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고급적인 스킬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최면 어렵지 않아요.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제 해볼게요. 최면이란 어떤 걸까요? 최면이란요, 렘 상태, 렘 수면 상태에서 뇌는 잠을 자지 않고요, 신체와 근육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렘 상태, 렘 수면 상태에서는 잠을 자는데도 선잠을 잔다. 이거 꿈이야, 잠이야, 비몽이야, 사몽이야. 요럴 때를 최면, 렘 상태라고 하고요. 요 상태가 최면의 아주 적절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유도할까요? 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유도. 유도문이라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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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맞춰 가다 보니 아기가 자고 있나? 아니면 엄마가 자고 있나? 뭐 아니면 둘 다 자고 있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최면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리드미컬한 분위기, 목소리,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향하는 아가니까 아가야 자장자장 이 소리가 좋잖아요. 어른한테 아가야 자장자장, 어른아 자장자장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듯이 또는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듯이 어떤 맞춤형으로 들어가주면 그 유도문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렘 상태가 되는 거죠. 간단해요. 근데 왜 최면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프로이드 아저씨가 최면하면 프로이드 아저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프로이드 아저씨가 최면을 했습니다. 했는데 100년 전에 했는데 안 됐어요, 잘. 그래서 어쩌면 아쉽게도 최면이 한 100년 거꾸로 갔나 이 생각도 들어요. 다만 그 뒤에 메슬로나 이런 사람들이 메스머라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최면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지금 현재는 임상 전문 최면 이런 학회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면이란 렘 수면 상태에서 트랜스를 유도한 렘 수면 상태에서 그것을 가장 깊은 상태로 들어가서 깨어있는 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긍정의 방향이죠. 물론 치유적 방향도 있습니다. 테라피적 방향도 있는데요. 그것의 결정물은 최면을 해서 상처만 치유하고 끝낸다가 아니고 뭘 캐묻고 꺼낸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오는 긍정의 변화, 인지의
어떤 긍정적 변화, 이것이 최면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심리상담의 용어가 우리가 너 도망갔어! 이러면 도피라고 표현을 해요. 너 왜 나 피하고 다녀? 회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회피했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해요. 왜? 평상시에 풀어서 쓰니까 우리 전문가들로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다가.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익숙해지면요. 그게 더 훨씬 쉬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2급은 알겠다. 최면이 뭔지 심리상담의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까는지 좀 감이 왔다. 나 이거 응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면이라는 거는 임상심리, 임상 쪽에서 씁니다. 병원에서 써요. 미국이나 유명한 외국의 학회에서는요, 임상 전문가들이나 병원에 특히 정신과 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과의 수업의 한 파트로 최면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학과가 굉장히 많이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돼 있죠. 맨 처음에 류한평 교수님이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왔을 때도 임상 쪽에서 굉장히 호응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메카는 임상 쪽에서 먼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임상에는 환자적 접근이라는 표현이 좀 유용하기 때문에 접근이 좀 쉽기 때문에 저희는 내담자라는 접근을 합니다.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내담자, 방문하여 오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회복지학과에서는요, 클라이언트. 그래서 누군가가 클라이언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기본 공부를 하셨구나. 내담자께서 라고 하면 상담 전문가 전공을 하셨겠구나. 그럼 최면에서는요, 피최면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피최면가라는 단어보다 저는 최면 심리 상담이기 때문에 내담자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담에서 임상에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심리 치료적 접근. 공황이라던가 어떤 강박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의 심리 치료적 접근까지도 용이하다. 다만 이 치료라는 단어는 맥락을 잡아드려야 돼요.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의사가 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법을 활용해서 심리 치료적 접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치료 기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5세에서 70세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5세에서 70세. 제가 해보니까 5세에서 70세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세 되더라고요. 70세 잘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70세라고 그러면 어르신들 속상해요. 어머님, 아버님, 뭐 그 정도? 삼촌, 이모 좋아하세요. 네, 70세 정도면 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옛날 책에는 70을 고령으로 봤기 때문에 70은 좀 곤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신체 발달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중력이 좋고요. 정신적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지 않는 한은 웬만한 사람은 집중력만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 정도라면, 그래서 3세나 4세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요. 3세, 4세는 언어에 이 조금 어려운 언어들을 소화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5세에서 70세가 적당하더라. 그리고 모든 범위의 사례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모든 범위? 네. 웬만한 곳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의 베이스 깔고요. 이분은 학습이 안 돼. 집중력이 안 돼. 가능하고요. 나는 아파서 고통이야. 가능하고요. 자, 없애버린다? 완전히 상승시킨다? 이런 단어도 곤란합니다.
다만 감소하거나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범위의 사례. 아시겠어요? 자, 넘어갈까요? 최면에 관여하는 심리적 기제. 의견이 분분하죠. 최면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떨어지는 정의가 2000년대까지 사실은 2000년인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2000년까지 정의가 부족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심리학회 최면 분과에서 제공하는 최면은 건강 전문가나 학자들이 환자 또는 피험자의 감각, 지각, 사고 또는 행동을 체험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몇십 개가 돼요. 그리고 분과학회에서 이것들이 제공되고 있지요. 어느 정도 좀 추려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학자들이 환자 또는 피험자, 그러니까 내담자들한테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지각적인 부분, 사고적인 부분의 행동을 체험적으로 그분의 개인 체험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라는 뜻이죠. 최면은 잠재의식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최면에 깊이 들어가면 렘 상태에 문이 열리면요, 자기 잠재의식과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잠재의식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전혀 발현되지 않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에 살면서 눈으로, 시각으로 보아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뒤적뒤적 뒤져봐야 되겠죠. 시간선을 타고 가서 그 자리를 뒤져볼 수도 있고요. 줌 상태에서 그 장면만 커트해서 볼 수도 있고요. 잠재의식의 어느 부분에 나의 상처가 있는지, 나의 잠재적인 자아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이 숨어 있는지 찾아서 그것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을 할 때는 최면가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내담자의 어떤 역할도 좀 중요합니다. 내담자께서 너무 최면이 하고 싶어서 이 귀한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나 최면 잘 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집중해서 오다 보면 너무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 잘 안 들어가집니다. 우리가 소풍 가려고 하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이러다 보면 잘 잠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면은 내담자와 최면 전문가의 어떤 호흡 이거를 상담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이야기하죠. 레포 형성, 신뢰감의 형성, 공감적 신뢰감, 무조건적 존중적 신뢰감 이런 서로 간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심전심 이런 신뢰감이 맞아떨어졌을 때 레포가 형성되는 시점에 최면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잠재의식 안에 무의식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서 불편한 것들은 소멸하고 좋은 것들은 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면입니다. 최면의 오해와 이해가 되게 많죠. 제가 초기에 그랬잖아요. 최면을 하면 막 종 들고 뭐라고 막 암호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불도 막 어떻게 막 비지직거리는 거 막 갖다 놔야 되고 뭐 이래야 됩니까? 제가 최면할 때는 시간이 거의 2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면담 과정 빼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2시간 반 동안 이걸 들고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들고 있지 않아요. 최면은 이런 거 들고 하지 않고요. 지금 저랑 대화하면서 눈 보고 계시죠? 제 눈 보고 있죠?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화면 너머로 보고 계시죠?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이제 당신이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시각적 정보를 차단하는 약 5, 60%에 해당하는 눈의 시각적 정보를 좀 차단해줘서 당신이 좀 더 이완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최면은 눈을 감고 합니다. 저하고 지금 대화하고 계시죠? 최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저의 유도문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트랜스를 유도하고 유도문까지 만들어서 당신의 맞춤형으로 들어가주면 당신이 불편했던, 내담자 당신께서 불편해 하셨던 부분을 저와 함께 호흡해서 찾아가서, 마치 저는 어느 길을 모르는 길을 갈 때, 제가 좀 아는 길이에요. 그 길이 내담자께서 모르시는 길이지만, 그래서 제가 후레쉬 하나, 횃불 하나를 들고요, 앞에 나서요. 그럼 여러분이 뒤에서 저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제 인도에 따라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유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딱 여러분이 필요로 한 장소까지만 안내를 할 뿐이에요. 안내자일 뿐이고요. 여러분께서는 그 안내 장소에서 이제 저와 함께 다시 그 속의 상황에서 대화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지금 그 상태와 동일하다. 다만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소음이 말도 못하게 많다. 그건 좀 곤란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것도 집중이 높아지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험은 하고 싶진 않네요. 우리 연애할 때, 사귈 때, 그 커피숍 다 떠들어도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어떤 때는 말하지 않고 눈만 껌뻑거려도 알아들으셨잖아요. 작은 소리에도 금방 이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음이 좀 차단되면 거의 좋고요. 또 이왕이면 공기가 좀 맑으면 좋고요. 또 편안하면 좋고요. 근데 이건 상담 세팅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상담 세팅도 조도나 환경이나 조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아시죠? 그래서 상담 세팅에 별반 차이가 없으니 따로 최면 세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상담실에서 합니다. 상담할 땐 상담으로 풀고요. 필요해서 이거는 최면이 아니면 어렵겠다, 이런 상담이 있어요. 그럴 때만 최면을 가지고 와서 씁니다. 물론 미술도 쓰고요. 음악 치료도 쓰고요. 원예 치료도 쓰고 동작 치료도 씁니다. 한 파트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의식과 최면, 의식과 무의식. 저기에 하나 빠졌죠? 전의식. 의식이 있고요. 저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태, 의식이죠. 내가 나를 망각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의식을 갖고 노력하면서 있는 이 상태. 그러나 한계가 오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내 몸이 흐트러지고 내 원래 있던 의식들이 튀어나오고, 그럼 전의식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의식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에서 변화 노력이 치료에는 의식을 하려고 자꾸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무의식을 활용하면 그래서 또 쉬운 부분이 있다. 작심삼일 세살 버릇 8가지, 이런 말 있잖아요.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태어나서 것들, 물론 집단 무의식이라는 군중으로 가지고 오는, 나라에서 우리한테 전달되어 내려오는 우리 조상의 어떤 집단 무의식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눈 뜨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것들에, 근데 지금까지도 40, 50, 60, 70까지가 아니라요, 3살, 5살 요 정도까지 보았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눈으로 보았던, 눈이 감춰두었던 내 마음과 통해서 숨겨두었던, 또는 현재 통증, 눈과 머리의 협응으로, 뇌의 협응으로 강한 통증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무의식에 저장해 놓은 거를 저희가 꺼내는 과정이죠. 자, 주의 집중하겠죠. 주의 집중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의식의 협착, 의식 안에 숨은 것들을 분리해내고요. 그런 다음에 특수의식,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트랜스 상태에서 렘수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피암시성을 높인다. 피암시성이라는 건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내담자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상태, 무비판적 상태, 아무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상태. 그러니까 나의 상처와 통증 또는 나의 잠재의식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분이 굳이
못해요! 왜 따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것을 겪고 왔을 거며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하고 왔을 건데 그래서 무비판적, 오로지 무비판적 상태로 들어가는 피암시성이 높아지는 수준이 이르르는 것. 이게 최면의 통로가 되겠죠. 최면과 긍정심리학. 네. 최면은 안톤 메스머가 1766년대에 만들어 놨는데요. 최면을 만든 것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BC 몇백 년의 역사. 다음 시간에 또 역사를 배우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내려오는 이 학문이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가 통계를 빼고 이것에 대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서 계속 연구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급 기술을 개방하는 데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심리학은요, 이런 상담의 기법들을 모두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잣대로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긍정심리학이고요. 마틴 셀리그만이 우울증 연구가였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학문적 무기력 이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1998년도에 미국 심리학회에 취임하면서 내가 긍정심리학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창시하신 분이 마틴 셀리그만이에요. 이분께서 하고자 하는 거는 연구, 그러니까 사례자와 내담자와 나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데이터화하자. 과학적 근거 잣대로 되자 해서 객관적 추적과 측정과 면접법을 활용할 거고요. 행동과 관찰, 질문지법, 그 다음에 과제 수행법 등 다양한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준해서 상담을 진행해서 누구도 쓸 수 있고 누구도 해낼 수 있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에 중점을 한번 더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긍정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면과 긍정심리학을 가지고 꺼내온 거예요. 자, 최면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과학적 데이터로 접근해 보겠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때는 좀 안개였을 수 있으나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파의 어떤 기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뇌파 상태에서 최면을 할 때 뇌파 그 상태, 그러니까 일반 상담 상태와 최면 상담 상태에서 밑으로 다운돼서 파란색, 초록색 물결이 치는 빨간 상태에서 내려가는 뇌파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뇌파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접근력이 좀 떨어져요. 왜? 고가예요. 그리고 아무나 가서 막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전에 10년에는 최면한다고 하면 뭐야 막 뛰어나? 양파 먹일 거야? 그리고 막 사과라고 웃는 거 아니야? 바닥 기어다니는 거 아니야? 막 안 웃긴데 웃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무대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또는 오해에 의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10년 지금쯤에는 너 최면해봐, 너 상담해봐 이 정도는 유머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의 논문에는 소년원 아이들 연구 논문 했고요. 최면 이완요법을 활용해서 분노에 있는 아이들을 분노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통계로 빼서 좋은 결과를 만든 예를 사례로 넣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누군가 하고 계시겠죠? 전화 주세요. 같이 해보게요. 자, 최면의 긍정심리학, 최면의 활용. 그래서 최면은 아까 학습 상태에서 좀 더 집중력 있는 고퀄리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겠다. 또는 뭐 치료적 접근으로 내가 뭐 기차에서 힘든 걸 겪었는데 그걸 한번 치유해 보겠다. 또는 성폭력을 피해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못한 억울함을 한번 다시 풀어보고 싶다. 내가 뒤돌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의 상처를 소독하고 내 미래에 좀 더 희망을 넣고 싶다.
또 뭐 최면을 해서 내가 어떤 뭐 목격자 진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또 수사 최면에서 지금 현재 아주 잘하고 있죠. 최면의 활용 방향이요.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든 범위 내에서 자기가 쓸 수만 있다면 월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잘 존중해서 쓰곤 쓴다면 최면의 활용 방향은 상당히 많다. 굉장히 많다. 깊이 들어가는 트랜스나 렘 상태가 아니어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완 상태에서도 충분히 최면의 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면 심리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이제 최면에 대해서 불편감이 좀 없어지셨나요? 최면 심리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을 거예요. 어때요? 방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 있어서 시작하셨으니까 발 들어왔어요. 자, 오른쪽 발 하나 들어온 거예요. 중간쯤 가면 왼쪽 발 다 담그고 싶으실 거예요. 최면 어렵지 않아요. 심리 상담 어렵지 않아요. 시작은 당연히 어렵죠. 안 어려운 게 어딨어요. 구구단 외울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따라오다 보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최면은요 100% 100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완이법까지 하면 상관없지만 그러나 최면의 심리 상담에서 효과성을 본다면 열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열이면 6이나 7은 7, 8은 6, 7 많으면 7, 8은 좋고 1, 2는 또는 3, 4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최면을 쓸 건지 말 건지 잘 판단해서 적기에 딱 효과 볼 수 있다라는 확신에만 쓰니까 퍼센트율이 높아지겠죠? 왜? 우린 최면만 갖고 하지 않을 거니까. 심리상담 기법에 최면을 입힐 거니까. 최면을 끌고 올 거니까. 어디로요? 심리상담으로요. 최면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오늘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